대입 수능을 앞둔 마지막 휴일인 어제 팔공산 갑바위에는 수험생만큼이나 애타는 학부모들의 기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창업기업 가운데 70%가 5년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 창업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가 8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개통합니다. 상주에서 영덕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영덕 신규 원전 건설 주민 찬반 투표를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 투표를 주도했던 군민들은 원전 건설 포기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한때 비 소식이 있지만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또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말 동안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하늘에는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고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는 낮 한때 5mm 미만의 비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모레까지 한 이틀 정도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영하권의 추위는 아니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포근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높은 편입니다. 대구 10도로 예년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안동 8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17도, 안동 16도로 하늘 표정은 흐리겠지만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반짝 추위가 지나고 나면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수능 입시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을 앞둔 마지막 휴일, 팔공산 갑바위에는 수험생들만큼이나 애타는 학부모들의 기도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팔공산 관봉 정상, 정성껏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관봉 열애좌상 갑바위 앞 너른 바닥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불상 머리에 있는 판석이 마치 학사모를 쓴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해 이맘때면 수능을 앞둔 수험생 가족들로 붐빕니다. 기도문이나 자녀의 사진을 앞에 놓아두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찬바닥에 몸을 낮추고 또 낮춥니다. 애 끓는 게 어디 모정뿐일까 자녀가 수능 시험을 잘 치르길 기도하는 아버지는 땀에 옷이 흠뻑 젖어도 잠시도 쉴 줄을 몰랐습니다. 학부모들은 오랜 시간 노력한 아들, 딸들이 좋은 결과를 얻길 기원했습니다. 진짜 합격 기원을 담아서 열심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이때까지 잘해왔는데 3일 마지막까지 수능 대박, 대학 합격, 화이팅! 우리 자은이 화이팅! 올 한 해 온 가족이 수험생으로 지낸 만큼 어서 수능 시험의 무게와 부담을 덜어내고 가족의 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능 치고는 저희들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만큼 가족끼리 못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대입 수능을 며칠 앞둔 갑바위에는 절정의 단풍을 느낄 새도 없이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새롭게 창업한 기업들 가운데 70%가 5년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 성공 창업에 이르기 위해서는 섣부른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준비 단계부터 창업 지원 기관들을 적극 활용해야만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물성 첨가물을 이용해 발포 형태의 살균제를 개발한 이 업체는 창업 1년 만에 2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홍콩에 첫 수출도 했습니다. 남에게는 말 못할 고민을 부담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한 이 업체 역시 창업 1년 만에 1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도 버티지 못하고 도태되는 창업 기업들이 훨씬 많은 게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북 창업 기업 가운데 5년 넘게 생존한 기업은 대구 30.5%, 경북 28.6%에 불과했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원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정보를 얻는데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다가도 힘든 일이 있으면 비용이 없으면 쉽게 좀 지쳐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많더라고요. 창업 지원 기관들은 창업 초기 가장 중요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앞서 철저한 계획을 갖고
지원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창업 교육들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자세한 상담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 중소기업청과 같은 이런 기관을 이용을 해서 창업 자금이라든지 또는 기술 개발 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패키지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게 성공 창업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첫 걸음마를 내디딘 창업 기업들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750여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김장을 지난해보다 적게 담그겠다는 소비자가 전체 28%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김치 소비량이 줄고 김장 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응답했고 전체 55%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담그겠다고 답했습니다. 배추와 무, 마늘 등의 김장 재료 가격은 지난해보다 16%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됐고 절임 배추를 선호하는 가정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가 8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23일에 개통합니다. 이제 1시간이면 상주에서 영덕까지 닿을 수 있게 되는 건데 당장 올 겨울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영덕 회나 대게를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상주 영덕고속도로의 포장 공사가 모두 끝나 시원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차선 도색과 가드레일 표지판 설치 등 부대 공사입니다. 2009년 착공해 작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다가 내년으로 미뤄진 뒤 다시 올해 말로 앞당겨져 8년 만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교체 등으로 하도급사의 미불금이 발생해가지고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12월 개통엔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주에서 영덕까지 107.6km, 동상주 나들목부터 서의성 나들목, 부의성 나들목, 동안동 나들목, 청송 나들목, 영양 나들목, 영덕 나들목까지 7개 나들목에 의성, 점곡, 청송 3개 휴게소가 있고 안동 분기점에서 중앙고속도로와도 연결됩니다. 개통식은 다음 달 23일 의성 휴게소에서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기존 상주에서 영덕까지 3시간 20분이나 걸리던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상주에서 서쪽으로는 청원을 지나 서해안인 당진까지 연결돼 대전이나 세종시 지역민들이 동해를 찾기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한편 상주 영천 간 민자고속도로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돼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영덕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확정되자 주민들이 직접 전체 군민의 의사를 묻겠다며 찬반 투표를 실시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 투표를 주도했던 군민들은 원전 건설 포기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영덕군은 정부의 신규 원전 부지 유치 신청을 하면서 군의회 동의만 받고 군민의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주민들이 주도한 투표에 11,209명이 참여해 91.7%가 반대했습니다. 투표율이 법적 효력을 지니는 33.3%에 0.8%포인트 미달했지만 한수원의 방해와 영덕군의 무관심 속에 치러진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주민투표 1주년을 맞아 원전 반대 단체들은 원전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낡은 자료를 근거로 핵발전소 부지 인근 8km 안에는 활성 단층이 없다는 주장을 벌이고 핵발전소 예정 부지 선정의 부적합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원전 찬반 주민 투표를 주도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척시장에게 지난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영덕 주민 투표도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자신이 자신의 삶을 구속하는 결정에 직접 참여해서 실천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희진 영덕 군수마저 지질조사 없이는 원전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원전이 중대 기로를 맞았습니다. 오늘부터 정부 건의와 동시에 모든 원전에 대한 업무를 중단할 것입니다. 2010년 지질조사에서 양산 단층의 존재를 알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활동성 여부가 학계에서 논란이 일자
원전 반대 여론은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그러나 변한 것은 없다며 신규 원전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을 중단하라는 영덕군과 군민의 요구에 이제 정부와 한수원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달구시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민간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산간 지역 야생동물 밀렵 행위와 건강원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팔공산과 청룡산 등 지역 주요 산간 지역에서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냥개와 함께 배회하는 행위, 건강원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영호남 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전라남도 진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리조트가 들어설 계획이라는 소식, 목포문화방송 문현철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푸른 바다와 섬들이 그림처럼 펼쳐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에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콘도와 호텔, 고원 등이 지어지는데 객실 수만 1,007개에 달합니다. 단일 리조트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부지 인근에 있는 군사시설이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국방부와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1월 24일 전남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그 위원회가 끝나면은 그 후에 개발계획 허가를 받고 그리고 11월 초에 착공을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3,400억 원이 투자되는 대명 리조트 조성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4단계로 나눠 추진됩니다. 540객실 규모의 1단계 사업은 오는 2019년에 완공됩니다. 사업 착수는 올 연말 산허리를 관통하는 터널 공사로 시작합니다. 리조트 진입로인 터널을 통과하면 광활한 다도해가 눈앞에 펼쳐지는 구상으로 벌써부터 이색 명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다음은 경남문화방송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해서 흑자 도정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예산을 쌓아뒀다가 어려울 때 쓰겠다는 건데 이런저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문화방송 윤주화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채무 제로를 선포한 경상남도가 내년부터는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해마다 결산 때 지방세나 순세계 잉여금의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적립하겠다는 것으로 재정 위기가 닥쳤을 때 빚을 내지 않고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한 돈을 쓰겠다는 일종의 저축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돈이 많이 생겨도 그 해에 다 쓰게 되고 돈이 모자라면 빚을 내게 되는 이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년간 재정 지표를 분석한 결과 IMF와 태풍 매미, 국제금융위기 등 평균 5년마다 1,000억 원의 지방세를 발행했다며 내년부터 5년 동안 1,000억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앞서 행정자치부도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 안정화 기금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조금 이제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적립해서 우리가 실제로 경제가 어려울 때 그거를 의회 의결을 받아서 전입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대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채무 제로 달성 때처럼 꼭 써야 할 곳에 돈을 쓰지 않는 것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또 남는 돈이 있다면 재정이 열악한 18개 시군을 지원하는 게 광역단체의 역할이 아니냐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달구시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건설공사장 140여 곳이 대상으로 이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은 10곳은 대구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겨울철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와 월동 대책, 화재 예방,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품질 관리 등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겨울철 강설이나 결빙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 넉 달 동안을 도로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영남권 국도의 제설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주와 포항 구간의 진전제, 의성과 영천 구간의 감령제 등 주요 고갯길 20여 곳을 폭설 취약 구간으로 정하고 제설 자재와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작업 인원도 상시 배치합니다. 또 취약 구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제설 모니터 요원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대전, 원주, 익산 국토청과 제설 작업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은 경찰청의 공원 안전진단 결과 전국적으로 대구에서 안전 취약공원이 많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청의 공원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안전함을 뜻하는 그린 등급의 공원 비율은 전국 평균이 76.1%로 나타났지만 대구는 58.8%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안전의 취약함을 뜻하는 레드 등급은 전국 평균 4.5%인 것에 반해서 대구는 8.7%로 높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대구시 여성가족재단은 공원 시설 안전 점검과 순찰을 정례화하고 공원에서 축제나 벼룩시장을 열거나 공원 내 흡연과 음주 등의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총회가 열립니다. 대구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오후 대구 지역 고액 기부자 30여 명과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너소사이어티 총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오늘 행사에서는 주식회사 우리택의 임길포 대표 부부를 비롯해 5명의 신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가입식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지진으로 마감재가 탈락돼 사용이 중지된 포항 문예회관 대공연장이 다음 달 초부터는 이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떨어진 천정, 석고보드 2장 외에도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해 천정 마감재를 전부 교체하기로 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천정 마감재를 뜯어내고 있다며 주말쯤에 부착 공사에 들어가면 다음 달 2일쯤부터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보급률 95%를 목표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집중 홍보를 할 방침입니다.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은 화재를 미리 알려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내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북에서 발생한 평균 화재 건수 2,860여 건 가운데 주택 화재가 700여 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83%가 일반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가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제품을 전시 판매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해서 미국 LA와 중국 베이징,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서 5개 해외 전시 판매장과 1개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 지역 28개 업체가 이곳에 진출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하늘에는 종일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고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는 낮 한때 5mm 미만의 비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모레까지 한 이틀 정도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영하권의 추위는 아니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남해상에서 북동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츰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의 기온은 10도 선으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17도, 그 밖의 지역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6도, 구미 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8도, 낮 기온은 16도 예상됩니다. 울진과 포항의 낮 기온은 19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반짝 추위가 지나고 나면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입시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